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댁이 우리 집 재산은 지켜야 하니 집과 재산은 아들 명의로 한다며 계약서를 내민다면 이 결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결혼고민 상담소 차희연입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대학원생이고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42살 대기업 임원인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성격이 차분하고 배려심이 깊어 금방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부담스러운 조건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혼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기를 원했고 혼인 이후 집과 재산을 남자 쪽 단독 명의로 유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이라 혼전계약서 말 자체가 상처처럼 느껴졌고 나이 차이와 경제적 격차가 이런 불신을 만드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남자친구네 가족은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며 계약서를 당연히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모욕감이 들고 좀 두렵기도 해서 갈팡질팡합니다. 이 결혼을 계속 추진해야 될까요? 상대방 가족은 벌써 결혼 전에 혹시 모를 이혼과 재산 방어를 먼저 생각하고 있네요. 아마 조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갈등의 본질은 신뢰 대 현실의 충돌로 보입니다.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결혼에 앞서 신뢰를 시험당한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혼전계약서를 요구받으면 마치 네가 우리 재산을 노릴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의심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일이죠. 하지만 예비시댁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계약으로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재력 있는 집안에서 특히 결혼을 가문 간의 합의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시 모를 이혼 사태에 대비해서 재산을 지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 법적으로도 결혼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죠. 재산 많은 쪽에서 결혼을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30대에는 그렇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여성분도 재산이 있으면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연자님을 미워해서라기보다 미리 안전장치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치관 충돌이 생깁니다. 사연자님은 결혼은 조건 없이 서로 믿고 하나가 되는 사랑일 수 있겠지만 사실 재산이 있는 쪽에서는 재산과 현실을 고려한 계약 측면에서 보는 거죠. 서로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한쪽은 뭔가 진심, 낭만, 사랑이 짓밟혔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한쪽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혼전계약서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함께 거주하게 될 신혼집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금전적으로 보태셨나요? 모멸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추세가 될 거거든요. 사실 혼전계약서 문화는요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이런 논의가 활발한데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 결혼한 부부의 약 50%가 이혼으로 끝나고 이혼 사유 중 1위에 가까운 주요 원인이 경제적 갈등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율도 46%가 넘어가고 있죠. 이젠 당연히 혼전계약서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사실 남자분들도요 결혼 후에 함께 이룬 재산만 나눈다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결혼 전 재산도 재산 분할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남자들이 결혼 자체를 리스크라고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분들의 재산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재산 때문에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항상 추천하는 게 혼전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부부재산 약정을 꼭 하라고 추천합니다. 그래야 결혼 전에 일군 재산 사실 서로 각각 다르거든요. 그럼 그 각자 다른 재산을 유지하고 결혼 후에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혼하면서 서로 비슷하게 시작을 하면 혼전계약서나 부부재산 약정을 할 필요가 없죠. 반반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연자님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이제 대학원생이고 자산은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직업도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한쪽은 너무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0억만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살고 25억을 줘야 되는데 결혼 전에도 모아둔 돈이 없고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나서도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10년간 결혼 생활했을 때 25억이 생겨? 그러면 어느 여자가 그 돈을 노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서로 같이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비율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률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쪽에서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재산이 없는 쪽에서는 사랑만으로 될 것 같지만 당황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이런가? 라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대가 변하면 결혼을 준비하는 방식도 달라지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이 게임의 주인공은요, 시댁이 아니라 남자친구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지금 당장 예비 시작하고 뭐 갈등을 일으키거나 정면 충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키를 쥐인 사람은 남자친구거든요. 계약서 문제를 두고 남자친구하고 제대로 대화를 해보셨는지가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엄마 말대로 하는 건지 혹은 남자친구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지를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남자친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전계약서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좀 모욕감을 느꼈어. 나와 둘이서 해결하면 좋겠어. 어머님이 대신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남자친구가 바로 이 협상 테이블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피해자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협상가의 자세로 판을 바꿔보십시오. 억울하고 눈물 난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이 문제는 정말 현실적이고 앞으로 결혼 생활도 정말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동등한 파트너 간의 비즈니스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대의 집안이 조건을 거는 그런 협상판이라면 나도 조건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겁먹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약서 조항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일방적인지 검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저도 이런 조항을 추가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 후에 제 커리어가 단절된 경우에는 그 보상 조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의 기여분은 어떻게 산정할지 여기다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이 양육은 어떻게 할지도 합의해둘까요? 등등 나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조항들을 요구하세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 집안에 결혼을 하신 분이 월 200만 원 정도만 생활비를 받고 모든 재산은 남자 집안, 남자 쪽, 그래서 모두 다 법인으로 다 묶어놓고 남자한테는 생활비나 월급을 넉넉하게 해줬지만 며느리한테는 200만 원, 즉 20만 원 주면서 아이까지 키워라 라고 하면서 7년간을 그렇게 키우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끼리는 놀러가고 여행가고 쇼핑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이 와이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살림만 하게 만든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거나 정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애 키워주고 내 애를 낳아주는 잠자리가 가능한 도우미 아주머니 취급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아주 현실적인 이 상황에서 상처받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필요도 없고요. 결혼을 정말로 하겠다면 동일한 사고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자친구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해 주는지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해 그러면서 오히려 나무라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보는 태도 자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협상의 장으로 이끌었을 때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하겠죠.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하면서 이혼 사유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와이프가 바람 펴서 이혼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와이프는 그래도 내가 사랑했었던 사람이고 몇 년간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내 자녀의 엄마니까 같이 살 수 있게 집을 주거나 어느 정도 더 챙겨주고 이혼하는 케이스들도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괜찮고 정말로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지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를 언제 사랑했었나 나를 사랑하기는 했었나 인간 취급은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끝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플랜 B를 준비하세요. 최후의 보루 같은 조언인데요. 이 결혼이 무산된다고 내 인생이 망하지는 않거든요. 사연자님은 32살에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앞으로 취업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끌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불리한 계약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하게 되겠죠. 근데 결혼은 내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사실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각오가 서야 이 결혼이라는 게임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헤어져도 난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상대방한테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내 기준을 지키게 되거든요. 플랜 B가 탄탄하면 오히려 플랜 A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는 문을 항상 열어두셔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내민 혼전계약서 여러분이라면 사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과 미래를 위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번 사연의 핵심은 혼전계약서 조항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계약서를 대하는 남자친구의 태도가 본질이었던 거죠. 우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비슷한 고민이나 다른 연애나 결혼 사연도 익명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함께 고민하고 속 시원한 현실 조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해줄 진짜 인연 어디에 있을까요? 심리학자가 만든 국내 최초 인성검증 결혼정보회사 결혼의 희연에서 결혼상담과 이상형 성향진단 받아보세요. 조건이 아닌 사람 됨됨이를 보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